메타버스 분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아마 많이 보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메타버스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그리고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축에는 외적 투영이라 하면 실제 이제 현실의 공간을 좀 투영한 부분들을 외적 투영이라고 하고요. 내적 투영이라 하면 가상의 시공간 제약을 없앤 부분을 내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투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증강을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점프 AI라든지 포켓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증강 형식을 가져온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이거는 라이크 러닝 클럽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 세계라 하면 구글어스라든지 또는 폴드시라든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좀 사실적으로 반영한 가상 세계를 확장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의 숲이라든지 오늘 제가 나눌 이렇게 게더타운이라든지 제페토라든지 이렇게 디지털 세계로 이제 구현한 3차 세계를 가상 세계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크게 VR, 뭐 XR 이런 기술의 빠른 성장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발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가 특히 이제 가상 세계로 부상함에 있어서 크게 작용한 게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대면이 이상하다 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제 제가 화면에 가져온 이제 제페토라든지 게더타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MZ 세대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죠. 이런 온 오프라인에 따라서 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최적화된 자아로 이렇게 즉시 전환해서 가상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멀티 페르소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런 가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국내 잠재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런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인 대안으로 가상 세계가 부합함으로 있어서 이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가 더욱더 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는 많은 곳에서 이런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표현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 메타버스는 이제 게임 관련된 서비스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전차적으로 그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이 굉장히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상의 플랫폼 출시 후에 1년 만에 400만 명이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이용자들이 증가된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통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그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로 이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많이 보냐면 과거에는 제가 이제 그 기업 교육도 좀 일부를 하고 있는데 신입사원 이제 그 직무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그 코로나19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부상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